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계획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오늘 그 거대한 청사진의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가장 먼저 가장 앞에 내세운 숫자입니다. 바로 경제 성장률 목표 2.0%. 최근 우리가 겪었던 저성장 터널을 이제 확실히 뚫고 나오겠다. 다시 한번 힘차게 시동을 걸겠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탄이죠. 이어서 수출 목표는 어떨까요? 그냥 몇 퍼센트 늘리겠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목표는 말 그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쓰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출 엔진을 그야말로 최고 출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성장만 보고 달릴 순 없겠죠. 바로 물가 안정 목표는 2.1%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시키면서도 우리들 장바구니 부담은 확실하게 잡겠다.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큰 그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지금 대도약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4가지 핵심 계획은 뭔지, 이 모든 것들이 2045년이라는 먼 미래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순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입니다. 왜 2026년이 새로운 출발점으로 지목되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이렇게 거대하고 야심찬 계획이 갑자기 필요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동전의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한쪽 면에는 최근에 눈부신 성과가 있고요. 다른 한쪽 면에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아주 깊은 구조적인 위험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한번 보죠. 겉으로만 보면 사실 상황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성장률은 몇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수출은 계속해서 신기록을 쓰고 있죠. 주식시장도 활기를 되찾았고 또 서민들을 위한 대규모 신용사면 같은 민생 안정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 그래프처럼 수출 실적은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체력,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인 겁니다. 오늘의 성공이 어쩌면 더 큰 내일의 문제를 가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3가지 거대한 도전 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인구 감소 같은 문제들 때문에 경제의 기초 체력, 즉 잠재 성장률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점. 둘째, K자형 양극화입니다. 마치 알파벳 K자처럼 잘 나가는 쪽은 더 위로 뻗어나가고 그렇지 못한 쪽은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현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입니다. 이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의 좋은 시절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이 바로 이 계획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도전들에 맞서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바로 4가지 방향성을 가진 전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책들을 줄줄이 나열한 게 아니라 이 전략 전체를 하나의 친전, 건축물로 시각화했어요. 보세요.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기반이 있고 이걸 딛고 서 있는 2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과 분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지붕이 있는 겁니다. 각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에요. 그럼 그 첫 번째 기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다시 점화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차세대 산업의 혁신의 불을 지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일까요?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핵심 산업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거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최근 정말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K방산 같은 분야에도 집중 투자해서 이 분야들에서 세계 4대 강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AI입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정말 야심차입니다. 대한민국을 AI G3, 그러니까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몇 개 개발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에 AI 인프라를 깔고 모든 국민이 AI를 일상에서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죠. 바로 돈과 사람입니다. 계획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무려 30조 원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만들고요. K스타 비자라는 특별 제도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성장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기둥이 등장합니다.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번영이 사회 구석구석 모두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걸 기회의 사다리라고 표현한 방식이 참 마음에 듭니다. 동네 작은 가게 사장님이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든 혹은 이미 자리를 잡은 중소기업이든 누구나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각 단계에 딱 맞춰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서 이 사다리를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단순히 사업차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은퇴 후의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K컬처의 힘을 활용해서 문화적인 영향력을 실질적인 경제 동력으로 바꾸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계획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당면한 목표부터 대한민국이 2045년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꿈꾸는지 그 원대한 비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2026년에 수출 회복을 발판 삼아서 확실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2.0% 성장에 그치지 않고 고용률까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절대로 1년짜리 단기 계획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아주 긴 로드맵이죠. 2030년까지 AI와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 리더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최종 목표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선순환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경제성장과 국민복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국민이 다시 경제성장을 이끄는 그런 역동적인 경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청사진 정말 인상적이고 또 야심찹니다.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오늘날 마주한 이 깊고도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말로 극복하고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시간만이 그 답을 알려주겠죠. 그리고 그 여정은 분명 우리 모두가 지켜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